안녕하세요. 킹용입니다. 오늘의 업사이드 종목은 임플란트 관련 기업인 덴티움입니다. 덴티움 차트 보시면 1월부터 6월까지 중국 VBP 시행에 대한 기대감과 실적 성장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는데요. 하지만 컨센서스 대비 부진한 실적과 중국 경기 부진으로 인한 성장성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는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임플란트 기업인 덴티움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덴티움은 임플란트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임플란트 비중이 약 9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고요. 수출 비중을 보면 이게 3분기 사업 보고서인데요. 수출 비중이 거의 75에서 80%에 육박하는 수출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중국이 가장 강합니다. 중국이 약 전체 매출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덴티움은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다, 중요한 국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출 비중이 큰 만큼 주가의 방향은 내수보다는 수출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내수는 14년도부터 임플란트가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었고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연간 시술 환자 수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증가율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수 시장의 성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수출 데이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수출 중에서도 우리나라 임플란트 기업은 중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사에 나온 글로벌 임플란트 시장을 보면 2018년도 기준으로 북미가 40%, 유럽이 32%, 중국이 4%를 차지합니다. 물론 파이가 큰 북미와 이 유럽으로 진출을 하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임플란트 기업은 가성비를 장점으로 영업하기 때문에 주로 중국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장점은 임플란트 시장의 성장이 선진국 대비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인데요. DB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트를 참고해 보면 국가별 임플란트 보급률은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의 임플란트 보급률은 만 명당 632개로 세계 1위 수준입니다. 다른 국가는 유럽 주요국은 100개 이상이고요. 미국은 74개, 일본은 34개, 중국은 10개 정도로 100개 이하의 보급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식립 개수가 낮은데 앞으로 유의미하게 늘어날 거라는 보장이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국의 임플란트 보급률이 빠르게 올라올 것으로 기대하는 것 중 하나는 이 VBP 정책입니다. 기사에 나온 것을 보면 VBP는 정부 주도 대량 구매라고 해서 약품 및 고부가가치 의료 소모품 가격을 정부가 주도해서 낮추는 것을 말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 주도로 임플란트를 대량으로 저렴하게 구매를 해서 시장에 싸게 공급하겠다는 것인데요. 처음에는 이게 호재냐 악재냐 말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단가는 싸지지만 점유율을 늘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주가는 상승했었습니다. 이 VBP는 입찰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요. 입찰이 되면 3년 동안은 가격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추가적인 단가 인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단가 인하를 상쇄할 만한 수출 증가가 나오느냐, 이게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이 수출 데이터라는 걸 봐야 하는데요. 2분기, 3분기는 수출 데이터가 좋지 않았고 실제로 실적이 이 기대치보다 안 나와서 주가가 빠졌습니다. 근데 최근 4분기부터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고요. 4분기에 이제 실적 기대감으로 수급도 같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출 데이터는 트라스라는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전에 수출 데이터가 의미가 있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에 이번에는 저번 분기보다 소폭 증가하겠구나, 혹은 저번 분기보다 크게 빠지겠구나, 이런 것들을 추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수출 데이터는 의미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월별 데이터가 크게 변동하지 않는 이상은 회사의 중장기적인 방향성은 문제가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주식의 시장 참여자들은 이런 회사들의 수출 데이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대응 차원에서라도 데이터를 체크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다시 본론을 말씀드리면 수출 데이터는 트라스라는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여기 코드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덴티움의 코드는 9021-290000입니다. 자, 여기서 조회를 해 보면 올해 1 월부터 10 월까지 확정치고요. 11 월은 지금 1 일부터 10 일까지의 잠정치 데이터입니다. 보시다시피 2 분기에 수출이 확 튀었죠. 그런데 3 분기부터는 코로나 이연 수요가 빠지면서 수출이 줄었고 다시 한번 최근 4 분기는 수출 데이터가 다시 올라오는 중입니다. 근데 사실 4 분기는 계절적 성수기라서 올라오는 게 당연한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년 VBP 효과가 얼마나 나오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수출 데이터의 등락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임플란트 보급률은 올라갈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리포트를 다시 참고해 보면 임플란트 보급률의 증가 요인은 첫 번째로 고령화 사회, 두 번째로는 환자 부담금 감소, 세 번째로는 치과 의사 수의 증가, 마지막으로는 신흥국 경제 성장으로 볼 수 있는데요. 1번과 4번은 중국은 현재 1인당 GDP가 증가하면서 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다가 VBP의 시행으로 인해서 환자 부담금은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치과 의사 수의 증가는 리포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진 보다시피 치과 의사 수의 증가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중국의 임플란트 보급률은 꾸준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결국에 덴티움의 투자 포인트 여러 개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VBP 정책으로 인해서 가격 P는 하락하지만 Q 수량의 증가가 수익성 악화 리스크를 해소할 것이다 라고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겠고요. 가격은 23년에 책정된 이 VBP 입찰가는 3년 동안 동결입니다. 따라서 25년까지는 단가 인하 우려는 없을 거고요. Q 수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중국의 이 임플란트 보급률은 올라갈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임플란트 보급률의 증가 요인은 총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고령화 사회, 두 번째 환자 부담금의 감소, 세 번째 치과 의사 수의 증가, 마지막으로 신흥국 경제 성장으로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의 경우 신흥국 경제 성장, 인당 1인당 GDP 증가하고 있고 고령화 사회, 빠른 인구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게다가 환자 부담금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유는 VBP 시행으로 인해서 임플란트 가격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리포트에 있는 사진 보여드렸다시피 치과 의사 수의 증가, 꾸준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묻어두고 가만히 냅두면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덴티움 투자자분들 혹은 투자를 하실 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할 거는 뭐냐면 올해 4, 5, 6월 2 분기는 코로나 이연 수요와 그다음에 VBP 물량으로 인해서 이례적으로 물량 증가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는 코로나 이연 수요는 없기 때문에 이 중국 VBP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중장기 투자자분들은 이 수출 데이터하고 실적을 꼭 체크하시면서 비중 조절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내러티브는 알겠고 넘버스 숫자 갖고 와봐라고 하셔야겠죠. 매출액 18년도 기준으로 매출액 보시면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치는 매출액 3,900억, 내년은 4,600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5년 평균 거의 20%대의 20%대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줬던 것이 작년 기준으로 30% 초반을 유지하고 있고 내년에는 33%, 25년에는 34% 조금씩 우상향하는 영업이익률을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내년 당기순이익 1,160억이고요. 여기다가 PER 15배를 곱하면 약 1조 7천억이 조금 넘는 시가총액이 나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1조 4천억이 안 되는 시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업사이드는 약 20에서 25% 정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월 수출 데이터와 분기 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꼭 유의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차트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덴티움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바닥에서 약 30% 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에서 분할로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분할 매수 가격은 1차로는 11만 5,500원이고요. 2차는 11만 1,000원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덴티움에 대한 종목 소개를 마쳤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업사이드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